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동영상부터는 16단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단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세 번째 단원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개념,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로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까지 오면 한번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투자자가 수많은 투자 상품을 어디에 투자를 할까? 그러니까 뭐 주식에 투자를 할까? 채권에 투자를 할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후보군을 고려를 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에 채권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맨 처음에 뭐 만기가 뭐 5년짜리인 채권이라고 해봐요. 이제 그러면서 뭐 1년에 한 번씩 쿠폰이 나오는 채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딱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간이 딱 그 운 좋게 딱 5년이고, 이제 또 나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쿠폰이면 그 정도 금액이면 나는 투자에 만족한다.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채권을 처음에 투자해서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뭐 만기가 3년, 4년, 5년짜리 채권인데 내가 중간에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14단원에서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봤었던 것처럼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뭐 그런, 결국은 채권의 가격은 시장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라면 이 채권이 도대체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 오를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제일 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16단원에서는 특히 16단원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다. 근데 어느 정도 민감한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채권을 투자를 실제로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런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이게 요런 위험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요런 거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번 16단원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특히 이렇게 채권이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이제 지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여기 duration이라고 하는 지표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nvexity라고 하는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6단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 duration과 convexity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동영상 초반부에 이해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율 변화에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이제 이렇게 큰 제목에 있는 것처럼 interest rate ris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요 16단원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위험을 interest rate라고 우리는 지금 좀 축소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일반적인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사실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2억짜리 집을 사기로 했어. 근데 내 자산은 1억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담보대출 받을 때 만약에 변동금리로 받았다. 이제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돈 빌린 사람, 차입자 입장에서는 막 이제 막 등골이 막 오싹한 거죠. 이제 내가 매 달마다 갚아야 되는 금액이 오르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것도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라고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에 직면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채권 가격이 이자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부분에 우선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6.1단원, 1번 부분에서는 interest rate,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어떤 명제,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강의 노트 3페이지랑 이제 4페이지를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 조금 정신을 집중을 잠깐 좀 하시고, 네, 잠깐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조금 정신을 집중을 잠깐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중에 사실 1번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채권의 가격과 일드. 이제 일드는 사실 시장 이자율, 뭐 일드, 뭐 만기 수익률, 뭐 여러 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분모에 들어가는 R을 그 뭐 YTM, 뭐 일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 이자율 올라? 그럼 채권 가격 떨어져.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inversely related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써 1번은 이미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지금 보시면 이게 문장이 한 문장인데 조금 길죠.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자,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시장 이자율이 올랐을 때 가격이 감소하는 폭보다 작다. 저도 지금 잠깐 읽으면서 헷갈리는데, 자, 이 말을 지금 뒤에 바로 나와 있는 피겨 16.1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그래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피겨 16.1에 이제 A, B, C, D 4개의 채권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채권의 경우에는 각각 요런 쿠폰율을 가지고 있고, 만기는 각각 요렇게 된 채권들이고, 이제 그리고 요 채권들이 발행될 당시의 이제 YTM,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우선 요 각각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한번 여기 A, B, C, D 4가지 채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 0, 그러니까 지금 요 X축이 yield to maturity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분. 이제 그래서 제로에 있다라고 하면 변화가 지금 없는 거고, 시장 이자율 변화가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왼편으로 가면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 이제 오른편으로 가면 시장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이제 그런데 A, B, C, D 어떠한 채권을 보든 지금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가격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반면 시장 이자율이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폭은 좀 적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번 말한 게 뭐다? 이렇게 채권은 당연히 이자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가격이 변화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그 가격 오르는 폭은 훨씬 크고 시장 이자율이 올랐을 때 채권 가격 떨어지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앞에 2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 16.2번 1번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 이자율 떨어졌을 때 훨씬 많이 오르고 시장 이자율이 뭐 동일한 만큼 올라도 그 폭은 좀 작아지는구나, 이제 떨어지는 폭은 작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3번
경우에는 자, 여기 3번의 경우 한번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명사죠. 자, 그래서 롱텀 본드의 가격은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은 더 민감한 경향이 있다. 뭐보다? 숏텀 본드에서 숏텀 본드가 가격 변화에 민감한 것보다. 이제 그래서 요 3번의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제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긴 채권이 더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6.1번 피규어를 한번 통해서 같이 볼게요. 자, 한번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A번과 B번 채권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제 A번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인 채권이에요. 이제 그런데 B번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30년인 채권이죠. 이제 그러니까 A 채권보다 B 채권의 만기가 훨씬 길죠. 이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 보시면 A번 채권은 시장 이자율 떨어질 때 이제 요만큼 올랐어요. 이제 그런데 시장 이자율을 떨어질 때 B 채권은 더 올랐어. 한 2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쵸? 이제, 그리고 또 떨어질 때도 볼까? 여기 시장 이자율 오를 때의 경우 지금 가격이 A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B는 요만큼이나 떨어졌다. 거의 2배가 좀 안 되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채권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이자율 변화에 동일한 이자율만큼이 변해도 더 민감하구나. 단기채보다 장기채인 경우에 채권 가격의 변화가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번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우리 피겨 16.1번을 통해서 뭐 이그젠플을 들어서 봤는데 그렇다라는 거를 잘 이해가 됐죠. 이제 그리고 이제 4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3번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interest rate risk는 그 본드 머추리티에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3번과 4번은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제 또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잠깐 4페이지로 가서 잠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랑 동일하게 요 A번 본드와 B번 본드를 볼게요. A번 본드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이고 B번 본드의 경우에는 만기가 3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기 차이가 B가 A 만기의 한 6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떨어져 있을 때 채권의 가격이 A가 요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B가 만기가 A의 6배니까 이게 6배만큼 올라갔냐?는 아니죠. 그쵸? 는 아니죠. 그쵸? 이제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때에도 A가 요만큼 떨어질 때 B 가격이 6배만큼 떨어졌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제 바로 3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만기가 뭐 6배다. 그러면은 이게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6배만큼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래서 요 4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만기 차이 나는 것보다는 좀 덜 움직이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4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죠? 이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4번의 경우에는 만기가 2배 차이야. 그러면은 2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다. 뭐 1.5배 오를 수도 있고 뭐 1.3배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4번까지 잘 이해가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은 이제 1, 2, 3, 1번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2, 3, 4번이 조금 새로운 내용일 수 있었고요. 이제 5번은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interest rate risk는 이제 채권의 interest rate risk는 채권의 쿠폰 레이트의 반역만큼 민감하다. 이제 그러니까 쿠폰을 조금 주는 채권보다 쿠폰을 많이 주는 채권보다
쿠폰을 조금 주는 채권의 경우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피규어 16.1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번 이해를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다시 피규어 16.1번을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본드 B와 C번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본드 B와 C는 이번에는 뭐만 다르죠? 만기도 30년으로 동일하고 이제 발행할 당시의 시장 이자율인 10%도 동일하고 오직 이 두 채권이 다른 점은 요 B 채권은 쿠폰을 12%나 준다. 그런데 C번 본드는 쿠폰을 3%밖에 안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채권에 비하면 C 채권은 쿠폰을 굉장히 약하게 주는 거죠. 짜게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봅시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는데 B 채권은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그것보다 쿠폰을 적게 받는 C 채권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올랐네요. 이제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그런데 여기 B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쿠폰을 적게 받는 C 채권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졌네요. 아,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회수되는 쿠폰이 너무 적으면 이게 채권이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채권 가격이 변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방금 우리가 살펴본 5번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채권 가격 계산되었던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채권 가격은 결국 이제 뭐 첫 번째 쿠폰 할인,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쿠폰 할인, 이제 그리고 쭉 가서 액면가, 이제 만기 때 할인, 이제 요거를 다 합쳐 놓은 게 채권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자율이 변하기 전에 좀 쿠폰이 이렇게 좀 많이씩 들어와서 이게 회수가 좀 지금까지 많이 됐어.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영향이 좀 덜한 거죠. 그런데 요 쿠폰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게 너무 작아.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된 게 너무 작네? 이제 그러면 뒤에 올 게 너무 많이 남았어. 이제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변하면 이게 막 변하는 거지. 이해를 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그래서 이게 회수되는 게 좀 빨리빨리 크게 회수가 되면 시장 이자율이 변화가 되더라도 이제 뒤에 회수될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좀 덜 민감한 거고 변화에 덜 민감한 거고 이제 이게 회수가 굉장히 조금씩밖에 안 되고 있어. 이제 그러면 그러한 것보다 뒤에 훨씬 올 게 많이 남았으니까 시장 이자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interest rate sensitivity, 채권 가격이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변하나에 대한 지금 6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 6가지 중에 5번째까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을 살펴보면 이제 이 채권 가격의 민감도, 그러니까 뭐 채권 가격이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YTM하고 채권이 발행될 때의 YTM하고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 문장만 영어 문장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16.1번 피규어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본드 C와 본드 D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본드 C와 본드 D는 쿠폰도 똑같이 3%, 이제 만기도 똑같이 30년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두 본드가 차이가 있는 거는 채권 C의 경우에는 발행될 당시 시장 이자율이 10%였고, 이제 채권 D의 경우에는 발행될 당시 시장 이자율이 6%였습니다. 이제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될 텐데, C 채권은 이만큼 오를 때 D 채권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오를 때 채권 가격 떨어질 텐데 C 채권 가격 이만큼 떨어질 때 D 채권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시장
채권이 발행될 때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경우가 더 시장 이자율 변동에 채권 가격은 민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발행될 당시에 YTM,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이자율이 큰 것보다 작을 때 채권 가격은 이자율 변동에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6번의 경우에도 채권 가격 계산되는 이 텀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이게 예를 들어 만기 10년, 만기 30년짜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이게 아무래도 YTM이 요 분모가 10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쭉 할인할 때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6%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시장 이자율이 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뒤에,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애들이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TM이 작을 때 발행된 채권일수록 더 시장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채권은 시장 이자율이 변할 때 이런 특성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6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테이블 16.1번하고 테이블 16.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6.1번에는 지금 8%의 쿠폰을 주는 채권이고 그냥 액면가는 $1,00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 세마이 애뉴얼리라고 나와 있죠. 1년에 2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쿠폰을 주는 채권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경우 만기가 1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20년인 경우가 나와 있고, 여기 yield to maturity, 그러니까 당시의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9%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APR로 나와 있는데, 요 APR은 우리가 이 전 단원인가 전전 단원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annual percentage rate라고 해서 요거를 APR이라고 줄여놓은 거예요. 요 경우에는 지금 채권이 6개월마다 쿠폰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이게 8%니까 1년에 1000 곱하기 8에서 $80만큼 쿠폰이 나간다는 건데, 그거를 두 번 나눠서 6개월에 $40씩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의 경우에는 세마이 애뉴얼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 단위가 이 한 칸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8%라고 나와 있지만 이 8%가 사실은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4%라는 거고 9%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따지면 4.5%인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율을 말을 할 때는 그냥 연 기준 얼마로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 기준으로 이렇게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요렇게 8%, 요렇게 9%, 요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APR이라는 거는 요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부수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시 요 테이블 16.1번으로 돌아와서, 자, 8% APR일 때 지금 쿠폰이 8%니까 액면가로 이렇게 $1,000, $1,000, $1,000 만기가 뭐 1년이든 10년짜리든 20년짜리든 이렇게 $1,000로 이렇게 딱 액면 발행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죠? 왜 이게 $1,000로 딱 발행이 되는지. 쿠폰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으니까. 쿠폰율도 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4%, 지금 당시 시장 이자율도 6개월마다 4%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이러한 채권이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8%였던 것이 9%로 올랐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만기가 1년인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서 990이 됐고, 만기가 10년인 채권은 934로 떨어졌고, 만기가 훨씬 더 긴 20년짜리 채권은 907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00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퍼센트가 떨어졌나로 계산을 바꿔서 해보면
요 만기가 짧은 1년짜리 채권은 1%도 안 되는 가격 변동이 있었던 반면 만기가 20년 되는 채권은 지금 거의 가격이 10%가 바뀐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만기가 짧은 것보다 만기가 긴 거에서 더 긴 채권이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각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 16.1번에도 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16.2번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인데 어떠한 것만 다르냐면 제로 쿠폰 본드인 거입니다. 제로 쿠폰 본드는 뭐라고 공부를 했었죠? 일반적인 채권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쿠폰이 옵니다. 그러고 마지막 쿠폰과 만기 때, 액면가를 갚아서 채권이 돈을 다 갚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로 쿠폰 본드는 뭐다? 중간중간에 이자를 갚는 게 없어. 쿠폰을 갚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은 공짜로 빌리는 거냐?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럴 수 없고 예를 들어 돈을 뭐 500달러를 처음에 빌려서 뭐 만기가 지금 몇 년이냐? 만기가 뭐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뒤에 뭐 1000달러로 갚는다든지 뭐 이렇게 중간에 돈을 이자를 주는 건 없지만 처음에 조금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많이 갚고 그렇게 이자를 포함을 시켜서 갚는 채권이 제로 쿠폰 본드, 우리나라 말로는 무이표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에요. 세마이 애뉴얼로 지금 컴파운딩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로 쿠폰 본드니까 이게 뭐 세마이 애뉴얼이건 뭐 그거는 상관이 없네요. 어쨌든 지금 요것도 지금 세마이 애뉴얼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8% 9%가 실제로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4%랑 이제 4.5%구나라고 하는 거 정도만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고요. 자, 여기 테이블 16.2번의 경우에는 앞에 테이블 16.1번하고 다른 점이 뭐만 있다? 제로 쿠폰 본드다라고 했습니다. 제로 쿠폰 본드는 중간에 이자 쿠폰 주는 거 없다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인 상황에서 지금 1년 동안 돈 빌려주려면 924.56으로 빌려 1년 뒤에 1000달러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이게 10년이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8%다. 그러면 0시점에서 456.36으로 돈을 빌려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10년 딱 마지막 때 되는 시점에 1000달러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20년짜리는 처음에 200.80, 208.29로 돈 빌려서 마지막 20년째에 1000달러로 갚으면 이제 시장 이자율 8%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쳐서 갚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라인을 보시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지금 채권의 가격이 확 떨어지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 책처럼 여기 이 분모에 있는 이게 어쨌든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지금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채권 가격이 시장 이자율이 8%였다가 9%로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여기 만기 1년일 때 채권 가격 떨어지고 만기 2년, 10년인 경우에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만기 20년인 채권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퍼센트로 살펴보니 지금 여기는 한 1%, 9.15, 17.46 그런데 앞에 잠깐만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0.94, 6.50, 9.20. 그러니까 뭐다? 동일한 1년, 10년, 20년 만기 그리고 1% 이자율 변하는 상황인데 쿠폰 주는 채권보다 제로 쿠폰 본드는 이 동일한 이자율 바뀔 때 훨씬 더 가격 변동이 크거나라고 하는 것이 요 제로 쿠폰 본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제로 쿠폰 본드는 쿠폰 있는 채권, 이표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쿠폰 주는 채권보다 훨씬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하구나. 왜? 이 무이표채의 경우에는 이게 없죠. 이게 없고 맨 마지막에 이것만 딱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멀리, 저 멀리 이거 하나만 딱 있는 거야. 이 턴만 딱. 그러니까 요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더 변한다. 가격이, 변화가. 이제 그 얘기가 요 16.1번과 2번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렇게 강의 노트로는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 30분 정도 지금 되고 있어서 이제 잠깐 여기서 동영상을 끊고 이제 우리는 또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